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7일 목요일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입니다. 13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20도로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 오늘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늘 낮 2시에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39년 만에 개헌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석 달 만에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심에서 23년형이 선고됐지요. 자, 오늘 김용민 브리핑은요, 잠시 후에 경기도 평택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고투하고 있는 김용남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요. 그리고 부산 북구갑 또 부산시장,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 선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진호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소상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신문 볼까요? 자, 코스피 어제 7천이 넘었죠. 코스피 급등장에 퇴직자부터 미성년자까지 전 세대가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 소식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75%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니까 노후 자금을 예금 대신 증권사 퇴직연금으로 옮기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ETF 투자자 역시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는데요. 다만 단기 매매가 늘고 하락장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의 과잉 투자 우려도 나옵니다. 비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말이죠. 네. 여러 조언을 듣고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란이 보수층 결집을 자극하며 지방선거 격전지 판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라이 등신들아, 정말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예측 못했습니까? 보수층 결집 막아야 하잖아요. 저것들이 진짜 같은 편인지 싶어요. 예. 서울과 부산, 경남, 대구 등 주요 승부처에서 여야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여기에 그냥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민주당 안팎에서 특검법 추진이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한다라는 반감을 키워서 중도층 이탈과 보수층 투표 의지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런 똥볼을 또 한 번 더 차면은 이게 선거 치려고 작정했다, 정청래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따가 칼럼 시간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헛스윙한 정치인들은 바로 퇴출시켜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민주당은 법안 처리 판단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며 파장 차단에 나섰습니다. 아예 입법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저 진짜 바보들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종호 서울고법 판사가 선고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판사가 어제 새벽 서울고법 청사에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국일보가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김건희 재판 등 업무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고요.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가 판사들을 상대로 물어봤는데 법원 안팎에서는 과중한 사건 부담 때문에 그동안 고심이 깊었다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중한 사건 부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서울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경기권으로 밀려나며 탈서울이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대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서울을 떠났군요.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긴 인구가 8만 3,984명인데요. 1년 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전세 품귀와 집값 상승 속에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등으로 이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 3대 업무 지구에 몰려 있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평균 68분을 통근에 쓰고 있었습니다. 긴 출퇴근이 삶의 여유와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PBS와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트럼프는 협상 중인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담겨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과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도 완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폭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은 그동안 대부분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식 선호도가 19%에서 34%로 2배 가까이 뛰는 사이 한때 40%를 웃돌던 부동산 선호도는 23%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액 자산 중에서 주식시장에 조금 발을 늦게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대급이죠. 은행에 묶여있던 뭉칫돈도 증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동안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있죠.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지며 시장은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주주 우선 정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눈을 달라지게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는. 여전히 한국의 주도주들이 실적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많고 지금처럼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이상도 내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7,000포인트 같이 갔으니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핵심 내용인 5.18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여야가 모두 언급했던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